네, 이번 순서는 불교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자신감 있게 알려드리는 무엇이든 알려주마 시간입니다. 네, 이 시간은 불교에 관심이 있으신 많은 시민분들뿐만이 아니라 불자님들께 다양한 궁금증들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께서도 불교에 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저희 자연 스님께 물어봐 주세요. 자신감 SNS 밴드나 BBS 불교방송 자신감 홈페이지에 게시글 올려주시면 무엇이든 알려주마 코너에서 궁금증 해소해드립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어떤 질문이 올라와 있을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궁금하시죠?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불교에 대해 관심도 많고 불교 공부도 열심히 하는 청년 불자가 주신 질문인데요. 스님 시원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무기설이라고 하는 거는 저도 어렸을 때 이거 굉장히 주목했던 설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이 우주에 끝이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우리는 죽은 뒤에 또다시 존재하느냐 마느냐. 뭐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이제 뭐 시간적으로 이 시간이라고 하는 건 끝날 때가 있느냐? 여러분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우주에 끝이 있을까? 우주는 언제 시작됐을까? 빅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생각하다 보면은 생각이 깊어지고 그러다가 해결이 안 보면 나죠. 배가 고파져서 그다음에는 밥을 먹게 되더라고요. 근데 빅뱅설 같은 게 굉장히 재밌다는 생각은 안 하세요? 그러니까는 뭔가 이렇게 딱 터져가지고 시작됐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그건 창조론적 관점이에요. 아. 어딘가 시작점이 있고 그럼 네. 결국은 닫힌다는 얘기거든요. 언젠가는 갑자기 끝난다는 생겨난 얘기거든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약간 창조론적 배경이 있는 거고, 그걸 만약에 빅뱅이 터졌다가 어느 순간에 그게 다시 오므라들었다가 또 터졌다가 이러면 순환론이에요. 네. 그러면 그 빅뱅이라는 게 의미가 있어? 라고 하는 게 되는 거예요. 왜? 그거는 또 다른 게 닫혔던 결과에 또 다르게 터지는 거니까. 반복일 뿐이니까요.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재밌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 하다 보면 방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끝도 없을 그런 식으로 문제가 털어져요. 그거를 중국 철학에서는, 중국 고사성어에서는 기우라고 하죠. 기나라 사람의 어리석음. 이제 다 쓸데없는 네. 그런 호기심 또는 기우. 쓸데없는 질문 뭐 이런 거네요. 이렇게 쓸데없는 걱정이죠. 중국 네. 고사성어에 보면 기나라 사람하고 송나라 사람이 굉장히 얼빵하게 나옵니다. 춘추전국 시대 때 기나라 사람하고, 왜냐하면 기나라 사람들은 하나라의 후손이에요.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가 있는데 하나라가 망하고 은나라가 망하고 주나라가 들어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라가 조금 이렇게 해서 제사라도 지내는 조그만 나라가 기나라예요. 네. 그 다음에 은나라가 망해가지고 조그만 나라가 된 게 송나라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망한 왕조들의 어떤 조그만 지금 남아있는 잔존 양태예요. 네. 그래서 얼마나 모질르면 나라가 망했겠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우습게 여겨지는 거거든요. 혹시 수주대토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네. 어떤 사람이 토끼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토끼가 하루는 그 나무 구루터기에다가 이렇게 머리를 박고 죽더래요. 잘못 뛰어가지고 네. 거리 계산을 잘못했겠지. 그걸 보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거기 그 나무 밑에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토끼가 그거는 죽어 토끼가 죽기를. 올라가. 평생에 다시 오기 힘든 건데 네. 그냥 운 좋아서 그런 일이 한번 벌어진 거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게 송나라 사람이에요. 다소 일반화의 오류가 있을 것 같긴 네, 하지만. 이제 그래서 송나라 사람을 이제 웃기게 묘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나라 사람이 그게 기나라 사람의 어리석음이라는 뜻이거든요. 기우가. 네. 그래서 하늘이 무너질까 땅이 꺼질까 이렇게 걱정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이거 세상이 어떻게 되면 이렇게 되면 뭐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그렇지만 물론 그런 일은 있죠. 뭐 우리도 있잖아요. 지구가 언젠가는 멸망하겠죠. 태양도 식을 건데 뭐. 언젠가는. 언젠가는. 지금 당장은 아니고 한참 긴 얘기서 그렇지. 시간을 많이 넣으면 결국은 태양도 식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네. 태양이 결국은 거대 외성으로 이렇게 확대되면서 네. 지구까지 다 영역을 먹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 제 멸망하는 상황이잖아요. 손자까지 안 팠으면 좋겠어요. 그 망하는 그걸. 그래서 저는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그리고 사실 태양이 식기 전에
인류가 사라질 거예요. 자기 복제 능력이 모든 세포나 이런 것들이 자기 복제에 한계가 있어요. 그게 종이 사라지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뭐 자연 재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쓸려가는 경우도 있지만 더 이상 복제를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후손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런 능력을 잃는 건가요? 복제하는 건지. 능력을? 아니 우리 세포도 마찬가지잖아요. 아. 그게 늙음이고 수명을 죽음으로 가는 다하는 거잖아요. 거. 예. 아. 그래서 지금 현재 과학에서 이제 잡아내려고 하는 게 그 세포를 계속 영구 복제하게만 만들 수 있으면 그리고 그게 기술 개발이 될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안 늙는 거죠. 수분이 촉촉한 상태로 계속 가는 거죠. 왜냐하면 어렸을 때 한 90% 수분에서 이제 한 60%, 50% 하면 사람이 죽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그게 늙어가는 과정이에요. 네. 그리고 그게 주름으로 나타나는 거고. 지금 TV를 보시는 분들이 거기에 해당하고 있죠. 근데 부처님께서는 이런 아까 전에 말씀하신 이런 기후, 네. 뭐 우주가 과연 언젠가 망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뭔가 말씀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은 이렇게 생각해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 있을 것 이게 같은데요. 되게 재밌는 얘기예요. 이게 되게 재밌는 얘기고 얼마 전에도 사실 그 얘기가 있었어요. 굉장히 뉴스가 됐었던 게 블랙홀을 찍은 사진이 네, 공개가 네. 되면서 블랙홀이 드디어 블랙홀이라고 하는 게 무슨 가능성만 얘기가 되던 것들이 실제로 이제 막 눈으로 볼 정도까지 됐다. 근데 어쩌라고?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하긴 가끔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어? 네. 나사에서 무슨 천체를 지금은 발견했다 이런 생각은 안 건데 바뀌지만 스님 왠지 20년, 50년 이후에 아니 그게 뭐 화성에서 나타나는 일이고 뭐 달에서 나타나는 일이고 그다음에 무슨 뭐 운석이 막 이렇게 와가지고 지구랑 부딪히려고 해요. 그러면 이게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되는데 어디 있는지도 계산도 잘 안 서는 너무 먼 데에 있는 블랙홀이야. 그게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는 것도 아니야. 어쩌라고? 그런 생각 생각이 안 들어? 들죠. 나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그거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되죠. 뭔가 지적 충족? 그래서 둘 중에 어디를 선택할 거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내나 이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말룬케푸타라고 하는 사람이 부처님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 끝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다음에 시작점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뭐 이런 얘기들을 다 물어봐요. 물어보니까 부처님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이거 진짜 웃기는 저도 처음 보고 굉장히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방식도 있냐 이랬었어요. 현기증 날 것 같아요, 스님. 어떤 식으로 대답을 하셨는지 얼른 알려주세요. 내가 그런 거 가르쳐준다 해서 네가 출가했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부처님께서. 아, 오. 우리는 그 계약 관계는 없잖아? 근데 왜 나한테 그걸 물어봐? 오. 그러니까 뭐라도 대답을 해줬을 것 같은데 네. 네.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죠. 이러니까 그걸 안다고 그래서 네가 사는 행복하고 관련이 있냐? 이렇게 물어봐요. 네가 지금 사는 거가 바뀌어? 그거 안다고 그래서? 혹은 너의 깨달음과 관련이 있는가 뭐 이렇게 여쭤보시고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어떻다라고 설명을 해준다고 하면 네가 그걸 검토할 능력이 되냐? 너는 그냥 믿음의 문제일 수밖에 없잖아. 너는 그냥 내 말을 네. 믿고 신뢰할 거냐 말 거냐인데 그거는 참지식이 아니야. 결국은 너는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렇다 하니까 그냥 그런가? 라고 하는 참고 자료만 할 뿐인데 그런데 정력을 다 쏟고 에너지를 쏟아서 네가 네 본질을 못 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이게 서양 철학에서도 나오는 문제예요. FK라고 해서 판단 중지. 그러니까는 결정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 중지하고 끊어버리는 거예요. 네. 이거를 계속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이거 계속 끌고 가봐야 답답하기만 하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생각을 서양 철학보다 훨씬 빨리 이 양반이 하는 게 무기설이에요. 네. 그리고 뭐라고 비유를 들어주냐면 이 비유가 굉장히 많이 들어본 비유입니다. 불교인들은 많이 들어본 비유예요. 그게 이제 전유경 화살 얘기거든요. 독화살을 맞았어. 네가 독화살을 맞았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독화살을 빼는 게 중요하냐? 안 그러면 이 화살을 누가 쐈는지, 왜 쐈는지, 그 다음에 이 화살의 재질은 뭔지, 이 독은 도대체 무엇인지 이런 걸 다 알아야 아는 게 중요하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 알다가 이제 죽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가 지금 중요한 거는 너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고 지금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가변적인 건데 거기서 네가 행복할 수 있는 어떤 깨달음을 얻어야 그것이 본질인데
예, 너는 그것을 놓치고 결국 멀리 있는 것만 공허한 얘기만 하고 있어. 이게 형이상학에 대한 판단 중지라고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두 가지 철학적 개념에 두 가지가 있거든요. 저 중국 철학에서도 나오는 얘기인데 상통이 하달이라고 그래서 위에 있는 거를 딱 큰 대체를 딱 잡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아래까지 쭉 당겨서 이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신이 이 세계를 만들었어라고 시작해서부터 이렇게 쫙 나가는 거예요. 그냥. 대전제가 있고 네, 논리가 시작되는 건데 그런데 불교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 하악이 상달이라고 해서 내 주변 거부터 신경을 써서 사람이 문제점들을 해소해 나가고 그 다음에 행복하게 가는 거예요. 일종의 소확행 개념이라고 네.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거는 철학적 관점에서는 무진장 중요한 거예요. 너의 행복의 좌표는 지금 뭐냐. 그게 요즘에 유행하는 어떻게 보면 소확행하고 관련이 될 수 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행복할 수 있는 좌표를 잡고 그 안에서 일단 하는 것이 중요하지 너무 큰 거나 작은 것을 가지지 마라. 그리고 그것은 네가 판단할 수 없는 대상에 대해서는 판단을 중시켜라. 이게 무기설입니다.